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9월 14일의 역사, 한반도와 세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의 역사, 바로 이 9월 14일에는 과연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반도 근현대사의 결정적인 장면들부터 또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역시 한반도 이야기부터 꺼내봐야겠죠? 자료에 보니까 1894년 9월 14일, 그러니까 청일전쟁 중에 평양전투를 딱 하루 앞둔 날이었네요. 이때 일본군이 최종 준비를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조선은 갑오개혁이 강제되고 있었고 또 동학농민군은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정말 숨가쁜 시기였어요. 네, 그야말로 격동기였죠.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외세의 각축장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개혁과 저항의 움직임이 막 교차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시점에 일본군이 준비를 마쳤다는 건 결국 조선의 운명에 일본의 영향력이 아주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이 좀 흘러서 1945년 9월 14일, 이번에는 해방 바로 직후인데요. 한반도 남쪽에 들어온 미군정, 그러니까 당시 남한을 통치하던 미군 당국이 행정 통제를 본격화한 날이라고 나옵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선포했던 조선인민공화국 있잖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네요. 그렇죠. 그 결정이 참 중요했는데 해방 공간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노력이 어떻게 보면 외부 세력에 의해 제약받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후 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해방의 기쁨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던 아주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뒤 1948년 9월 14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8월 15일에 수립됐죠. 그리고 북한 정권도 막 들어선 9월 9일, 그 직후입니다. 이제 막 출발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정말 애쓰던 때로 기록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남북의 각각 다른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서면서 분단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을 갖추고 또 법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였죠. 시대를 좀 더 건너뛰어 볼까요? 1987년 9월 14일로 가보겠습니다. 그해 6월 민주항쟁의 열기가 아직 뜨거울 때였죠. 자료를 보니까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같은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자 대파업이 계속되고 민주화 요구가 끊이지 않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 약속은 얻어냈지만 사회 전반의 민주적 개혁, 특히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이 시기에 노동운동은 그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좀 더 깊어지고 또 노동환경 개선 논의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연대가 변화를 이끌어낸 힘이었던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세계사 속 9월 14일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먼 과거로 가볼게요. 서기 81년 오늘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되었다는 기록이 있네요. 폭군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의 죽음 이후에 오현제 시대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가 시작되었다고요? 네, 그렇죠.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암살 사건 하나가 제국의 분위기를 확 바꾸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이 플라비우스 왕조가 끝나고 네르바 황제가 즉위하면서 로마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역사의 흐름이 때로는 이렇게 극적인 사건 하나로 바뀌기도 합니다. 훨씬 뒤로 와서 1752년 9월 14일 영국이란 그 식민지에서는 달력에서 무려 12일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기존에 쓰던 율리우스력 대신 그레고리력을 쓰기로 하면서 9월 3일부터 13일까지를 그냥 건너뛴 거라는데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하하, 그렇죠. 당시 유럽 대륙은 이미 대부분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이 결정은 국제 교류나 무역 같은 데서 날짜 계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조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 시스템으로 표준화되는 중요한 과정이었던 거죠. 1812년 오늘은 나폴레옹에게는 정말 뼈아픈 날이었겠군요. 프랑스군이 모스크바에 입성은 했는데 러시아군이 쓴 청야 전술, 그러니까 모든 걸 불태워 없애는 전술 때문에 도시는 텅 비고
막 불타고 있었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원정 실패가 나폴레옹 몰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맞습니다. 유럽을 거의 제패했던 그 나폴레옹의 위세가 완전히 꺾이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러시아 원정의 실패는 단순히 군사적 패배를 넘어서서 그 프랑스 제국의 위상이라던가 유럽 전체의 세력 균형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20세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1901년 9월 14일 이때는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42세의 나이로 미국 최연소 대통령에 취임한 날입니다. 맥킨리 대통령에 암살되면서 부통령이던 그가 자리를 승계한 것이었죠. 참 젊은 리더십이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루스벨트는 그 이후에 미국의 국내 개혁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아주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찾아온 리더십 교체가 미국의 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1959년 9월 14일 소련의 무인 우주선 루나 2호가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도달했습니다. 정확히는 착륙이 아니라 충돌 방식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의 그 치열한 우주 경쟁 속에서 소련이 거둔 아주 획기적인 성과였죠. 이게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고 또 미국의 달 착륙 계획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9월 14일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쭉 모아보니까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도 있고 국가 시스템의 정비, 또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인간의 지평을 넓힌 과학기술의 발전까지 정말 각기 다른 시공간의 사건들이 오늘이라는 이 한 점에 모여 있네요. 네, 특정 날짜를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과거의 다양한 순간들이 어떻게 현재와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들 역시 그 시대에는 현재였고 그 결정과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알게 모으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들여다본 이 9월 14일의 여거 모습들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장면은 무엇일지, 혹은 먼 미래의 9월 14일은 과연 또 어떤 모습으로 역사에 남게 될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